한국주택금융공사 2021년 상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 자소서 항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세용 코치입니다. 자, 이미 채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고민이라든지 이런 번뇌 가까운 고민 정도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좀 일반적인 정규직 채용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항목 먼저 볼게요. 공사 1번 항목이죠. 공사 체험형 인턴 지원 동기 입사 포부 700자. 작성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글자 수가 700이고 문항이 2개예요. 질문이 인턴 지원 동기 입사 포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데 350자 정도로 일단 해주자. 뭐 사실 뭐 5대5로 해도 되고 6대4도 해도 되겠지만, 일단 질문의 난이도나 중요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350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 전략 단계의 작성 2단계 구성을 한번 볼게요.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는 일반 정규직과 다르죠. 인턴 경험이니까 여러분이 지원 동기 쓸 때 배움, 관심 분야에 대한 배움, 관심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써도 되겠죠. 여러 가지 지원 동기 중에 하나의 방법을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분야 업무에 대한 확고한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지원하는 경우고요. 결론적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이 분야, 지원 분야 유사한 어떤 분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싶어, 그런 기회가 이번 인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패턴을 가지고 쓸 수 있겠죠. 또 전공자라든지 관련된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이론 지식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론 지식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회의 장을 이번 인턴을 통해서 얻고 싶어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원 동기는 왜 지원했니? 또는 무엇을 하고 지원했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론의 실용화 과정,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론이 실제로 직무 환경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그걸 채우고, 또 아는 게 무엇이면 그것을 견고히 하고, 그래서 사업과 직무의 이해도 향상에 대한 기회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얻고 싶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지원 동기 패턴을 가지고 쓰시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마다 지원 동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다라 말이 힘들지만, 두 가지 정도의 팁을 더 얹어서 가면 좋겠죠. 입사 포부를 한번 볼게요. 자, 입사 포부, 인턴이기 때문에 직무기술서에서 또는 직무가 정해지지 않았죠. 대부분 이런 인턴 경우는 회사에서 정해줍니다. 어떤 팀에 배정을 받거나 다른 어떤 순환보직에 대한 기회도 얻을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무 태도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무 태도적인 측면은 배움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무엇을 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가장 노멀하게 간다면 배치되는 부서의 일원으로서, 그렇죠? 이거는 수동적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배우겠다. 그런 다음에 능동형 태도로 가는 건 뭐냐면, 그런데 내가 평소에 지원 동기 보면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하니까 능동적인 태도로 내가 어떤 업무까지 찾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자세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작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 업무 내용에 대한 확장하는 측면도 있겠죠. 이건 성장의 관점으로 쓰는 건데, 자, 배운 업무를 그대로 그냥 오늘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거니까, 알고 싶었던 거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 태도로 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고 싶다, 그것이 어떤 분야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입사 후 포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인턴 과정을 통해서 지원 동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 이유에 해당되는 목표 달성으로 마무리하시면 700자 글을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 보시겠습니다. 2번 항목은 공사는 TOP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TOP란 이게 어떤 원빈이 옛날에 선전했던 그런 커피가 아닙니다. TOP랑 함께 열린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항목 좀 힘드네요, 그렇죠? 이 단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단어가 조직 문화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경험으로 바탕으로 써라라고 했는데, 자, 조직 문화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직 문화에 대한 개념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최근 조직 문화는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제조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조직 문화인데요. 어떤 의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으니 네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어떻게 융화될래? 어떻게 하나 될래? 라고 하는 이런 개념적인 커다란 어떤 이해를 하고 이번 항목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이해를 먼저 해봅시다. 3단계 중에 첫 번째 조직 문화예요. 검색 위키백과에 보면 조직 문화는 이렇게 조직의 행동의 태도와 조직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공유된 가치와 규범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조직 내에 개인의 집단이 상호작용하고 등등등. 그런데 비공식적인 가치규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회사 규정에 의한 게 아니라 비공식적이지만 그들의 집단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규범 신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규정된 약속 같은 거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누가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한다든지 청소를 시키지 않았는데 청소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한다든지와 같은 어떤 형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조직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부분들 한 가지 더 팁을 얻고 갈게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출처 한국기업교육학교 HRD 용어 사진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비슷해요. 이 내용 여기도 비슷하죠. 자, 신념 규범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사결정의 행동에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가족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약속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가족의 문화가 있죠. 우리 집은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어. 와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런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에 도움을 줄래? 같이 갈래?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TOP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함께 열린 전문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2번에서 선택한 한 개의 소재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 부여가 힘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도움을 주고 융화되냐, 그러니까 하나 되냐, 그들의 규범, 규칙, 약속된 어떤 행동 양식에 도움을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장 핵심은 경험이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글자 쓰는 방법을 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스타 기법은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처음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은 스타 기법과 PREP, 프랩 기법인데요. 자, 소제목은 글자 수가 700제인 것만큼 가급적 써주자. 소제목이 안 써주게 되면 실제로 면접평가 부분에서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면접위원으로 가서 보게 되면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인적성표부터 해서 이력서, 지원서, 평가표까지 한 번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제목 작성을 추천드리는 이유 바로 그런 면접관들, 평가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소제목을 써주는데 질문이 뭐냐면 질문에 대한 키워드 어떻게 도움이 될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키워드 선정하고 성과, 결과, 노력, 행동, 배운 점, 지향점 등으로 써준다.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주는 기법으로 가는 건데 일단 만약에 전문성이라고 가정해보면 키워드죠. 전문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어떻게 합니까? 결과물이 보여줘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올 때는 기사 자격증 취득으로 연결됐다. 와 같은 형태의 키워드와 키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성과, 노력, 결과, 배운 점, 지향점 등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여집니다. 자, 두 가지 기법을 설명드렸는데요. STAR 스타 기법이 있고 이건 또 뭐야? PREP? 왜 프리 기법이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항목은 이 두 가지 항목을 다 함께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 매끄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수의 분배를 볼게요. 30-40% 정도 써주자. 그쵸? 역량평가 공기업의 핵심은 뭐다? 바로 경험이다. 경험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 이것이 어떻게 프라빙이나 솔빙으로 연결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TOP 중 하나를 선정합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면 뭐 팀워크 경험을 써도 되겠네요. 열린 마인드,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러면 S는 뭡니까? 시츄에이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이다.
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S에 대한 부분들 할 때는 TOP 중에 나는 열린 부분들로 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다. 당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 TOP에 관련된 열린으로 키워드를 정하면 당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이 열린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해도 되고요. P로 간다면 포인트 주장이니까 나는 전문적인으로 나의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라고 한 줄 짧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모두가 다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선정된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이유를 작성합니다. 자, 태스크는 그렇죠? 어떤 과제 상황이라든지 문제 상황이라든지 미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에 선정된 내용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런 키워드의 행동이 나타나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설명을 해 주는 거죠. R은 리준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 조직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난 경험으로 한 적 있다 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런 다음에 노력 부분에서 그래서 선정된 키워드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역할, 행동, 노력 중심으로 써라. 역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경험이 나와야 되고, 이그젠플로 쓴다고 하면 사실을 작성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어떤 행동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순서 형태로 써도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다. 결론. 그래서 R과 이제 R과 P로 쓰는 건데요. A의 경험, 그러니까 이 A의 경험이, 이 노력이 어떻게 키워드에 대한 내용으로 정의되는지 마무리. 그다음에 가구 한마디 P. 야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P는 재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항목을 봤고요. 3번, 4번, 5번 항목은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항목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